맡은 강사 공은윤입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초복이었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캐롤 울리지 않을까? 시간이 요즘에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구나 라고 느꼈던 건 한 3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3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대 때는 생각했을 때 30대 중반만 돼도 일로 인정받고 내 집, 내 차 정도는 있는 되게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훨씬 더 기대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20, 30대를 둘러보니까요. 이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는 이 뒷모습이 어쩌면 저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특별할 거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지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다리를 열심히 올랐는데 어느 순간 이 사다리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시 되돌아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이 3종 세트를 하니까 정말 생활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사실 결혼하고도 크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정말 인생이 많이 변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한 10여 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그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면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멋지다, 멋진 커리어 우먼이다, 워킹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저의 모습은 딱 이 모습 이대로였던 것 같아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다시 출근하는 느낌. 퇴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사실 낳는다고 1년 제가 휴직한다고 저절로 크는 존재가 아니죠. 더 많은 손길, 시간들을 필요로 했지만 회사에서는 저한테 배려해준 만큼 더 많이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느 한 곳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결국 저는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 정도 해서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회사는 다닌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회사는 버티는 거예요. 제가 1, 2년 정도는 사실 더 버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런 직장인의 삶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월급을 받았어요? 없죠. 받았어요? 없죠. 그런 생활의 반복들과 출퇴근의 지옥길에서 저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장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10년 이상 했을까? 바로 마약 같은 우리에게는 월급이 있죠. 입사를 하고 매달 그리고 연차에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월급을 통해서 저는 10여 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10년 이상 지나고 보니까 월급은 정말 조금 올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입사 동기가 한 12~13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리 정도 됐을 때는 한 6명, 8명? 그리고 이제 과장, 차장이 될 때의 연차를 보니까
주변에 4-5명밖에 남지 않아요. 부장은 2-3명, 임원은 저희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1명 있을까 말까. 그것도 비정규직이 되는. 결국은 직장 생활이라는 게 너무 가족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수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때문에 조금 일찍 그만두게 되었지만 저희 남편은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럼 남편 몇 살까지 돈 벌어와야 될까요? 아니, 지금 숨이 붙어 있을 동안 이러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니고 싶지도 않고 다닐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60세 평균 2, 3세 정도라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퇴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평균 퇴직을 보면 49세, 50세도 되지 않는 것들이 현실인 거예요. 이 통계 자료가 조금 옛날 건데 제가 최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제는 31세에 취업해서 49세에 퇴직한다. 별반 달라지지 않죠. 더 많이 살고 늦게 취업되는데 내가 회사를 나가야 하는 시간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 현재의 생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저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꿈이 있어요.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열심히 일해봤기 때문에 나도 사장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영업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자영업을 하려면 평균 이 정도의 금액이 든대요. 1억 있죠? 있으시죠? 저는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특별히 물려받은 거 없이 맞벌이로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이 정도의 금액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유명하고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베이커리나 프랜차이즈들 알아보면요. 1억으로는 택도 없어요. 2, 3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창업 비용들이 들거든요. 물론 잘 되면 없는 돈을 마련해서라도 우리 창업해야 되죠. 그런데 자영업의 현실도 사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1년, 3년, 5년 지나면 3분의 1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들이 현실이었고요. 지금 데이터 통계를 봐도 두 곳 중 한 곳은 폐업을 해요. 그럼 한 곳은 잘 될까? 그렇지 않죠. 보시면 대출자 수도, 대출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러면서 저는 쉽사리 자영업의 시장도 뛰어들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때 어마어마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문직이 되어볼까? 의사, 변호사는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네, 공인중개사라는 제가 전문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꽤 오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전문 자격증에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혹시 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잘해주세요. 진짜 잘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하고 너무 놀란 게 이 시험을 되게 우습게 보고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처럼 중년의 사법고시다 라고 할 정도로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20대부터 60, 70대가 다 도전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이것들을 다 도전하는데 합격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험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깨닫게 된 하나는 제가 아무리 이 자격증을 따도 내 삶이 변하지 않겠구나.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다른 사무소에 취업을 하면 저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직장인이 되죠. 제가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결국은 살아남기 어려운 자영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구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을 뭘로 볼까 보니까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 일해서 벌까요? 아니요, 자산을 가지고 버는 거예요. 부동산의 월세나 시세 차익을 통한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때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만 수입이 나오는 물통 수입, 그리고 아까 우리 건물주처럼 내가 자산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수입, 권리 수입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세 시대, 내가 노동력을 줄 수 없는 시대에 이런 시스템 수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이 그래프를 보고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일정 수입을 가지고 또는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처럼 육아로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없죠. 정년퇴직도 없죠. 질병으로 일을 못해도 없죠. 결국은 수입이 되는, 0이 되는 그런 삶도 있고요. 어떤 수입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수입을 나올 수 있는 이 시스템 소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바로 건물주가 그 건물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재능이 있으면 돼요. 책을 쓰고 노래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하는 그런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도 이런 수입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난 돈도 없고 재능도 없어.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찾아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통은 우리가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들까지 오는 그 경로를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산했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가 물건을 받게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류도 발달하고 생산자도 늘고 통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늘어나면서 이 단계가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하시죠. 그런 단계가 된 거고, 지금은 내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가 바로 진화된 유통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러면 내가 직거래만 단순히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의 소비자는 내가 생산자의 제품을 쓰는 단순한 소비자이면서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플랫폼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이 있고 집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있죠. 에어비앤비 같은. 그리고 맛집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배민이 있죠. 이런 것처럼 중간에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도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소비자이면서도 이 연결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못 믿겠죠? 뭔가 이상하죠? 찜찜하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정말 경제 대국의 지도자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수의 허락되었던 부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오는 분야,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진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일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까 소비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을 보지도 않고요. 어떤 자본을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갔을 때 자격증 있으세요? 자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내가 필요한 제품을 그냥 대가를 주고 그냥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이어질 때는 전문가들은 아까 얘기했던 우상향의 그런 권리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이런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면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3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예요. 아까 회사에서 우리가 직접 거래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회사는 실제 물건을 만드는 회사,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만든 유통의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탄탄한 회사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탁월한 제품. 내 돈 주고 쓰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아무거나 쓰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탁월한 제품이어야 되고 모든 회사가 다 자기 회사 제품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근거를 통한 자료의 어떤 선별이 될 수 있는 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품이 좋으면 정말 입소문이 금방 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지 이 3가지를 따져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3가지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한 회사,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유사나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우리 많이 불리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분, 창립자 덕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30여 종 이상을 개발하셔서 상용화를 시키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미 그 분야에서는 부와 명예를 다 얻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가족들은 빠르게 만성통성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예방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바이러스 진단을 위해서 했던 세포 연구를 바탕으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되십니다. 회사가 탄탄한 게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증시에 상장되려고 하면 사업성뿐만 아니라 재무제표가 모두에게 공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유사나는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아시는 회사 있을까요? KT, LG, 쿠팡, 우리금융, 포스코, 신한, KB금융, 한국전력공사, SK 아시죠? 너무 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 회사들보다 어느 부분은 더 높은 주가로 평가받고 있는 회사가 유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수입도 오래 가야 되죠.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식의 미래 가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의 투자의 귀재라고 하시는 분이 워런 버핏. 이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수십억이 되죠. 왜냐하면 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롱런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제공을 하고 포브스지에서 매칭을 했을 때 딱 5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네, 아시는 회사들이 보이시나요? 코카콜라, 그죠? 아프리카에서도 팔리고
세대를 아우른다고 하는 이런 유명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사실 좋은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따져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보험을 드시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보험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트렌드라고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기도 어려운 3,000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00여 개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산화는 가장 많은 예치 금액을 내고 소비자들과 판매원들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좋은 게 이 번호가 수시로 변경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 지금처럼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험부터 얼른 해지하고 또 경기가 좋을 때 다시 가입하면 약관이 바뀌죠. 그런 것처럼 번호가 바뀔 수도 있는데 유산화는 이 번호를 런칭하면서 쭉 유지하면서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1년 동안 한국을 포함해서 25개국에 진출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나라들 보면서 한 1, 2년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산화의 회원 아이들을 통해서 진출된 국가 어디서든 같이 제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요. 역시 사는 건 한국이 최고야. 이런 분들도 있죠. 굳이 해외를 가지 않고도 내 지인의 소개 건너에서는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보시죠. 이렇게 진출된 국가에 나의 소개를 통해서 제품이 유통되면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또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 유산화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글로벌 사업이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출된 25개국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제품은요, 미국 현지에서 제조 생산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를 저는 방문을 했었는데 되게 놀라웠던 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의약품 제조 시설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양제를 만드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약품에 준수하면서 이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세 차례 방문을 하면서 이런 귀한 시간으로 투어를 했었는데 제가 되게 좋았던 거 몇 년 전에 방문하면서도 수십 년, 수개국에 진출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면서도 한 번의 리콜이 없이 그렇게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내가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그죠? 직접 생산하는지 가지 않아도 아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의 그 라벨을 보시면요. 거기에 성분의 함량뿐만 아니라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를 이렇게 기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미국 회사다, 글로벌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포, 충남 이렇게 적힌 영양제 회사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건 생산자,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만들어야겠죠. 그 회사가 제대로 원산지에서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드실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다른 창업자, 그리고 의약품 제조 시설로 이렇게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의사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처방하는 정보전에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효능이 있어야겠죠. 먹었을 때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증빙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유산화 제품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만큼 그 효능성이 입증되고 있고요. 영양제를 가장 까다롭게 관리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호주에서 유산화의 제품 역시 의약품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효능이 있고 안전한 제품들 아프신 분들이 도움받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암 환자나 만성 중증 질환자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유산하는 산호비브 의학연구소를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정부에서 인증한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수술하거나 화학요법이 아니라 영양의 대체의학을 함께 하면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고 그 결과가 좋아서 저희 KBS 뉴스에도 방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여기서 동일한 제품을 드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화에서 생산되는 제품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뉴트리션과 클린 다이어트 화장품의 제품입니다. 저희는 일명 먹는 영양제, 비우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한 집 걸러 한 집 있다는 그 아토피랑 비염 때문에 유산화의 제품을 만나게 되었고요. 되게 부족한 영양소를 잘 채웠을 때 너무나도 건강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문제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쌓인 것들을 잘 비워낼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인 피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화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을 저만 필요할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구정 광고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이 영양제 제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구정 광고로 유통되는 직접 판매 회사 상위 10개의 업체 이런 세계의 주요 아이템들을 보았을 때 아마 한눈에도 건강기능식품이 많다라는 느낌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80%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러면 이것들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취급하면 구정 광고에도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지금 어려운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5년 안에 25%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더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여쭤봤더니 나는 영양제 안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화해보면 오메가 드시고 유산균 드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알게 모르게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건강식품에 같이 구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10가구 중 8가구 이상들은 제품을 경험하고 있으시고 이런 소비의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제품을 탁월하게 잘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150명의 연구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유명한 논문들을 저술하는 각 분야의 연구진, 과학자들이 유산화에 상주하면서 오로지 건강과 제품 개발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특허는요, 보실 때 이게 특허의 출원인지 획득인지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허를 출원한다는 건 저도 할 수 있어요. 리더님들도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고 차별화된 기술력들을 평가해서 특허 번호가 나온다라는 건 그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미국 특허를 지금 획득한 상태입니다. 제품 강의할 때도 보여주셨는데 이 1063-2101이라는 번호를 구글에 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명 연장과 관련된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의 수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력이 유산화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이 기술력을 2037년까지는 유산화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천히 나이 들고 싶어,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라고 하면 드셔야 되는 제품,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유산화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화 말고 내가 기존에 먹었던 영양제들, 선물 받았던 거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정도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시장의 영양제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도 실제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성에서 위임을 해서 20년 이상 지금 출간되고 있는 책자가 있거든요. 이 책자를 보시면 전문가들의 평가하에 효능과 안전성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서점에서도 누구나 열람을 가능하신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받은 제품이 유산화의 제품이고요.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너무 많은 영양제들을 비교 평가하면서 수상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어떤 그 수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에서 유산화의 종합 영양제와 체중 조절 식품이 4년, 6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위 있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후원사를 좀 보시면 변별력이 되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등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 곳에서 주최하고 후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탁월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스포츠 선수들이거든요. 이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뉴스에서 1,500억의 사나이 이러면서 많은 기사가 났었거든요. 내 몸이 1,500억이야. 내 몸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까요?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없죠.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믿고 섭취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유산화의 제품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수천 명의 선수들이 프로 엘리트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곧 있을 파리 올림픽에서도 유산화를 섭취하는 선수들이 높은 기량으로 메달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숨가쁘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회사의 제품, 자료와 섭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소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줄 새로운 기회가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하셔도 돼요. 내가 잠깐 딴 생각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유산화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일입니다.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만한 곳 없어? 라고 물어보시죠.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학원 어디 좋은 데 없어? 언니 다니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주는 그것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번을 해서 사실 강조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어떤 일이든 혼자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런데 이 안에서 많은 분들과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유산화의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상속 부분이었는데요. 의사, 변호사가 되었다 한들 제가 그 자격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건물을 사서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부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건물도 2번, 3번 상속해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상속은 그 연결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지속적인 수입 그리고 상승되는 그런 수입의 곡선을 수입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3,000여 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들어도 비교가 될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들어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 회사의 차별성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주급을 받는 회사입니다.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월급을 받았겠죠. 12번 이렇게 받았는데 주 정산이 되면서 1년이 52주기 때문에 우리가 4주로 생각하면 결국은 저는 유산화에서는 13번의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형태의 수입을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정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마감이 아닌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간을 두고 매출이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형태의 마감이 아니라
매주 정산하고 매주 정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무한 기피 인정입니다. 타 회사를 보시면 이렇게 단계가 제한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는 소비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나 혼자의 소개가 아니라 연결된 많은 사람들의 소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많은 회사들의 경우 이렇게 앞에 계신 분 한 4분, 5분의 소개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4-5분의 어떤 매출의 실적이 많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깊이 제한 없이 연결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 연결의 모든 합이 규모가 더 클까요? 사실은 정해져 있죠. 이런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포인트를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화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런 매출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죠. 그런데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다녔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원이 입사를 해서 사장님보다 더 높은 월급을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3년, 5년에 뛰어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유산화는 모두가 동일하게 20%입니다. 내가 지금 가입한 신규이든 최고의 리더이든 모두가 공정하게 20%를 받아가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선착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화에서 아까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수입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저는 중복 매출 인정해서 봤거든요. 내가 온라인상에 건물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월세를 받아갈 텐데, 내가 하나의 건물을 가지실 수도 있고 3개의 건물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건 오늘 초대하신 분들한테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나의 2번 왼쪽 오른쪽 또는 3번의 왼쪽 오른쪽을 비교를 해서 아까 동등하게 모두 20%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20%를 모두 받아가면서도 특별히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추가의 온라인상 가게에 매출이 중복적으로 인정이 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합쳐진 많은 실적에 대해서 내가 중복적으로 수입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는 똑같은 노력으로 더 빠르고 많은 수입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입하면 결국 열심히 일한 매출들이 위로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겠죠.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아까 가지고 있던 3개 이외에 일을 잘 하시는 분들께 추가의 온라인상의 빌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딩을 가장 신규의 아래쪽에서 다시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처럼 오랫동안 일해서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를 함께 공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특별히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유산화에서는 나를 통해서 유산화를 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유산화에서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요, 인원과 기간의 제한 없이 특별히 보너스를 주는데요. 한 사람만 잘 소개해도 15%의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저한테 한 10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지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제품에 대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셨고, 당연히 좋은 제품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들어보고 소비자로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유산화 비즈니스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유산화의 직급으로는 한 주에 230만 원 이상을 4주 연속 받아가시는 루비 디렉터가 되셨어요. 4주면 얼마예요? 계산되시나요? 800 얼마만 5주면
그 정도의 수입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도 너무 좋죠. 그런데 그분을 잘 함께 케어한 것으로도 저는 최대 15%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단 한 사람만 제대로 소개를 해도 연금 같은 정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평생 매칭 보너스 이외에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다양한 여행도 있기 때문에 내가 소비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꼭 한번 더 꼼꼼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유산화를 처음 듣고 시간이 어느덧 7년, 8년 정도 이렇게 흘렀거든요. 제일 먼저 유산화를 통해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제 이름 석자 찾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그나마 이름이 불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며느리가 되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산화 안에서는 오롯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멋지게 대접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들을 잃지 않고 누군가의 아들, 딸, 그죠? 며느리도 소중하지만 평생 함께 해야 하는 나라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좀 짐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에 아이들과 오롯이 지내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유산화를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 귀엽죠? 저희 딸인데 이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한창이었던 2020년 8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장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어온 약을 계속 먹는데도 아파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아파서 여러 가지 병원들을 제가 다니다가 급기야는 의뢰서를 들고 대학병원까지 가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더니 맹장이 터졌다. 복막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그 염증을 잡는 치료를 하고 다시 맹장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무려 4주 동안 아이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오롯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가능했을까요? 자영업을 한다고 했어도 이게 가능했을까?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정말 아이만 생각하면서 오롯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때가 사실 저한테 너무 특별한 건 아까 유산화의 루비 디렉터 어느 정도 버는 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에 230만 원 이상의 연속한 수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바로 루비 디렉터로 승급했던 기간이 딱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아이와 함께 하면서 정말 핸드폰 하나로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있으시죠? 네, 다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건 작년에 저희 아들이 또 맹장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다행히 제가 너무 놀라서 배 아프다고 하면 제가 병원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발견해서 일주일 동안 사춘기 아들과 어쩔 수 없이 강제 데이트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저에게는 주급이 들어왔겠죠. 이렇게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일이 유산화구나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고요. 한 주에 200만 원, 4주면 800, 1000만 원 들어오시면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여행 간다고 해요. 저의 모토는 거의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항상 1년의 계획을 잡고 여행을 다녀오고 카드값을 메꾸고 이게 저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산화를 하면서는 이 여행을 머리 아프게 계획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준비된 여행을 그냥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산하는 가족들과 떠날 수 있는 국내 여행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매년 제주도, 삼척, 거제를 다녀오고 있고, 코로나 기간에 정말 아쉽게 못 갔던 게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제주도를 못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유산하에서 내가 소비자로 가입하고 열심히 할 경우에 내년에 다시 제주도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는, 누구보다 가족들이 더 기다리는 여행들이 있고요. 사실 제가 데려갈 수 있죠. 롯데호텔 큰맘 먹고 데려갈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이런 폭죽, 초대 가수, 제가 초대할 수 없죠.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유산하 안에서 같이 누릴 수 있고요. 남편에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여행. 그래서 정말 여권 하나만 가지고 공항에 가면요. 항공, 숙박, 식사, 그리고 거기에 용돈까지 주는 해외여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결혼 10주년에 남편한테 이번 10주년 여행은 내가 공짜로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데려갔던 여행들. 그래서 다낭과 최근에는 푸꾸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유산하의 여행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저희가 단 둘이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층 풀빌라를 주신 거예요. 방 3개, 화장실 4개. 이거는 갈 수 있죠. 4인 가족, 2가족 하면 갈 수 있죠. 그런데 2명이 여행 가면서 제가 굳이 이걸 빌렸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하게 되지 않을 경험들을 유산하에서는 더 높은 질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우해준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한 2달 전에는 내돈내산 여행과 유산하의 여행을 함께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갈 여행의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넌 어디가 가고 싶어? 그렇게 했더니 딸은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옥스퍼드에 그 해리포터 모티브가 된 곳이 있어요. 식당.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싶다. 아들은 어디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에 가보고 싶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버킷리스트는 그 가우디의 여러 건축물들을 보는 것들이 꿈이거든요.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해서 각자 원하는 지역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제가 2주 동안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이 여행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갈 수 있죠.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 큰 마음 먹어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다면 몇 년 이렇게 적금을 붓고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산화를 하면서는 정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산화를 해서 돈 벌고 여행 가고 이것만 남는 게 아니라 저에게 가장 많이 남았던 거라고 하면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잘 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한 작은 팀과 더 큰 팀,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함께하고 도와갈 수 있는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 사진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보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딱 3사람이더라고요. 제가 10년 이상 직장 다녔죠. 그때 알던 한 사람, 그리고 부동산 공부할 때 알던 한 사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준 20대 교회 언니. 이렇게 저는 3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함께 멋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제 강의 이걸로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산화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은요. 제가 이제는 일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3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시간, 건강,
좋은 관계. 저만 필요한 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한두 개는 부족하다. 또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뭔가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유산화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건 아마 제가 키가 커서 일 것 같아요. 근데 키가 큰 건 여러분 능력이 아니죠. 네. 제가 이렇게 유산화 안에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시장에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더 폭발 성장하고 있는 유산화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그냥 브랜드를 바꾸는 거, 좋은 제품을 먹는 소비자가 되었던 그 선택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다리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갔더니 끊어져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사다리. 그런 사다리 안에서는 더 빨리 가는 거, 더 높이 가는 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다리 끝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마르지 않는 수입, 시간, 건강,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변화시켜줄 최고의 기회,